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비상 횡파입니다. 오늘은 쉽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대화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술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도 머릿속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말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말의 위력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진 것이 없어도 대화의 기술만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에 대해 우리는 꼭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4가지 대화의 기술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로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말고 예의를 갖춰 반격하라입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놀린다면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당신을 놀리는 말을 했을까요? 험악한 인상의 조폭이 옆에 있었다면 당신을 놀릴 수 있을까요? 함부로 놀렸다가 엄청난 반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만하게 대우받지 않는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는 꼭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만만치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2번 다시 무례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셀든 박사는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조심스럽게라도 반박을 하면 상대방에게 만만치 않다는 인상을 주고 다음번에 상대방의 말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반격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하고 협력적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로 상처받았을 때 반격하라는 말이 욕으로 받아치거나 무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일방적으로 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반격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쌓여 나중에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신의 이득은 전혀 없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고 나서 바로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을 봐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말고 10초 정도라도 똑바로 응시하세요. 당신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하세요.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쏘아보는 것만으로 반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대화 중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인 것 같아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진중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머뭇거리고 자신감 없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이것들 역시 당신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브렌다 러셀 고수는 신입사원들이 면접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90명의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면접장의 녹음 파일은 크게 3가지 유형의 테이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테이프 유형 1. 면접 시간 3분 동안 뭐와 같은 감탄사를 15번 넣어서 말한 것. 저는 취직을 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을 잘 살려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테이프 2. 면접 시간 3분 동안 뭐뭐인 것 같아서를 15번 넣어서 말하는 것. 취직을 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테이프 3번째. 뭐뭐인 것 같아서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깔끔하게 전달한 것. 저는 대학에서 배운 것을 살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3가지 테이프를 전부 들은 후에 학생들에게 당신의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테이프 세 번째가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테이프 첫 번째와 테이프 두 번째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심지어 거부감을 느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을 시작할 때 또는 문장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런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면 듣는 사람을 초조하고 짜증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부터 훈련해 볼까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살며시 녹음하고 체크해 보면 어떨까요? 만만해 보이지 않는 대화법 세 번째는 뭐뭐인데요 라는 말 대신 뭐뭐입니다 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의 끝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우물거리거나 두리뭉실하게 끝을 맺습니다. 간결하게 문장을 끝내주려면 딱 부러지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요리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네, 좋아합니다. 처럼 단 한마디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한다고 해야 하나? 좋아하는 건 아닌데 딱히 싫은 것도 아니어서 기회가 있으면 먹기는 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의 끝을 흐리면 싱거운 사람이라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스파크 교수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입사원 면접에서 뭐뭐입니다 라고 간결하게 종결 어미를 사용한 사람이 뭐뭐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애매모호하게 끝을 맺는 사람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장의 끝맺음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듣는 사람에게 또렷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왈가불가 설명을 하지 마라입니다. 쓸데없는 설명을 덧붙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2명씩 짝을 이루어 10팀을 만들고 각 팀에 10장의 복권을 나눠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권을 나눠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복권 2장씩 나눠주도록 할게요. 5팀은 그냥 말없이 2장을 건네주었고 나머지 5팀은 왜 이렇게 나눠주는지 긴 설명을 덧붙이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긴 설명을 들은 후자 쪽에서 불공평하게 복권을 나누어 줬다는 불평이 높게 나왔습니다. 말없이 건네준 팀에서는 전혀 불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요소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반발 없이 더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확실히 설명하는 것이 불만을 갖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상급자인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이 반발도 많고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게 느껴진다면 앞으로는 이유나 근거를 상세하게 말하지 말고 왈가불가 설명을 하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지시만 하고 말을 아끼면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4가지 대화의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례한 대화는 꼭 반응하라. 최소한 눈을 똑바로 응시해라. 두 번째, 그래서 뭐뭐인 것 같아서 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라. 세 번째, 뭐뭐인데요 라고 말하지 마라. 뭐뭐입니다 라고 말해라. 네 번째,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지 마라. 이 4가지를 기억하고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무시당하지 않고 인생이 편해지고 당당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면 당신의 잠자고 있는 거인이 비상합니다. 감사합니다.